출판 기념회의 발간사를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영주 대표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날씨도 별로이고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들 왕림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찾아오실 줄 알았으면은 좀 프레스센터 같은 데서 큰 방에 빌려가지고 성대하게 했을 텐데 이렇게. 예, 김박 회장님 지금 말씀드렸는데 2부 순서로 김박 회장님께 저희들이 이 책을 내면서 김박 회장님한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패를 좀 소박하지만 좀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는데 김박 회장님은 그런 거 왜 만드느냐고, 그런 거 나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뭐 무조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단상을 이쪽으로 밀어주시고 두 분 중간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아니 나는 비밀로 했는데 다 알려드렸어요? 회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제가 문구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패 김박 회장. 회장님께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륜으로 지난 2년간 자유민주당의 주요 일간지 사설면 큰 광고를 통해 국정에 대한 격려 또는 적확한 질타와 충언의 말씀을 매주 1에서 3회씩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시어 자유민주주의 새 정부 탄생과 국정 바로잡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셨기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올립니다. 2022년 12월 20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드림.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좀 같이 좀 찍으시죠. 네. 자유민주당 상임 고문단장이신 이석복 참의원 이사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자유민주당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표하는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이 바라는 정책을 대변하는 정당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어서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하게 하는 정당으로 태어났는데 시간이 이 정당이 좀 커지고 성숙하고 자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뭐 시간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할 수 없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되도록 지원하고 또 그분이 대통령이 된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완전히 안정된 기반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책인데, 저도 와서 처음 보니까 막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미 문재인과 이재명을 고발한 사람들은 이 책을 추가 증거라고 그럽니까? 추가 증거로 제출 맞습니까? 추가 증거 증거로 제출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발 또 해야 될 텐데 고발할 사람들은 또 이거를 최고의 중요한 증거 자료로 하면 뭐 판사들이 이 증거 자료를 보고 나서 죄를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안 내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 고수는 제가 아주 인생을 통해서 배웠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사람이 고수고, 또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만들고, 세 번째는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는 걸 그나마 재미있게 그걸 엮는, 이것이 고수라고 합니다. 이 두 책은 정말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고수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돼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고영주 대표님과 이서구 아카데미 원장님, 그리고 후원해 주신 김박 회장님께, 그리고 우리 원종일 후원회장님, 그리고 많은 고문단과 정치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곧 자유민주당이 정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새해의 원동력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성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선단 회장님 좀 모시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송대성 회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고영주 대표님께서 이 역사의 심판서를 내는 이 출판 기념회에 가만히 예측을 해보니까 숨도 못 쉬게 저로 봐서는 높으신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저는 몇 자 적어 나왔습니다. 안 그러면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그 적어온 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금일 자유민주당이 출판하는 두 권의 책은 지난 친북 좌파 정권과 그 정권의 최고 수장이 어떤 실체였는가를 정리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심판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국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적을 이롭게 하면서 자국의 멸망을 추구한 소위 여적성, 이적성 범죄인과 그러한 단체들을 가혹한 중벌을 가하면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가적인 상식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점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적죄, 여적죄를 범한 개인이나 정치 체제가 중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사회나 국가는 불량 국가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국가가 이적죄, 여적죄를 범한 대역범들에게 역사적 심판을 가할 줄 모르거나 엄격한 처단할 능력이 부족하면 그 국가는 대역죄를 범한 범인들 혹은 정치 체제에 의해서 대치기 당하게 되어 있고 그 국가는 결국 그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자유민주당이 출판한 두 권의 책, 대한민국 파괴자 문재인 정권, 두 번째 문재인의 정체, 이 두 권의 책은 집권 내내 대한민국을 멸망으로 몰아쳐간 대역 범죄 정권과 그 정권의 지도자 대역범이 어떤 대역죄들을 범했는가를 생생하게 정언하는 역사적인 증거 자료들의 모음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용기와 애국심을 갖고 수집하고 정리한 본 역사적인 자료가 대한민국을 멸망케 하려고 온갖 대역 범죄들을 자행한 정치 체제와 그 정치 체제의 두목을 무섭게 심판하는 중요한 자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책을 출판하기 위해 그동안 온갖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님, 장삼 저자님, 이서구 자유민주 아카데미 원장님, 평생을 나서지 않고 숨어서 애국하시는 김박 회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있기 위해서는 우리 고영주 박사님 아니면 이 용기 낼 수가 없고 또 혼자서는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가 이제 이런 곳에 오기가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입장이 될까 봐서.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훨씬 저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잘 하고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자꾸 아까 이승복 장군이 뭐 내 앞에서 어쩌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곤혹스러움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안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줍지 않게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고영주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이도영 선생님하고 또 김동길 박사님하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또 김홍도 목사님도 등등 해가지고 아스팔트에서 나와서 투쟁하는 그때부터의 인연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유동열 또 박사도 나오셨는데 그래서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줄기차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 없이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용기를 얻고 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 긴 얘기 필요 없고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보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서독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 얼마만큼 서독 지역에 동독의 간첩들이 있었다는 것, 또 월남전 이후에도 어떻게 됐다는 것, 그다음에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의 첩자가 뭐 얼마만큼 이제 미국에서 있었다는 것, 이런 걸 다 이제 세상이 지나면 다 이렇게 드러나는데, 특별히 남북 관계는 70년 동안에 이제 이 소위 군사적인 긴장만 있었던 게 아니고 치열하게 여기서 이제 그 간첩에 의한 그 공작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초기에는 뭐 의회를 통해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공작인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있을 수 있는데 한 나라가 상대 적국이 세운 자가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것, 이거는 정말 참 아마 우리 한반도에서 나중에 먼 훗날에 역사가 이 문제를 아마 어떻게 다룰지 저는 참 겁이 나기도 하고요. 반드시 이건 밝혀질 것이다. 그 손충무라고 하는 언론인을 아마 우리 이동국 선생님 잘 아시죠? 예. 그분이 지은 책 중에서 북한의 김일성이는 남조선에 누구누구를 대통령 만드는 것이 가장 소원이었었다. 뭐 돌아가신 분의 또 명예훼손이 될는지 뭐 저는 그 책의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의 제목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북한의 김일성의 최대 소원이었었다.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지금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만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이것은 반드시 밝혀져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수록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해 가던 한 작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분이 97세 되는 분이 북에 들어가서 이 문재인이의 아버지를 알고 있고 그 아버지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까지를 알고 있는 분이 97세인데 이분이 지금 이태원 쪽에 사시는데 며칠 전에 제가 연락받기를 그분이 지금 입원을 해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의식은 있는데 대화가 지금 불가능하고 요사이는 또 입원하게 되면은 또 이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한 2, 3년만이라도 더 좀 살아 계셔 주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밝힐 때 그분이 정언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계시면서 평상시에 정언했던 것을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것과 돌아가신 다음에 내놓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참 아쉬운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추적을 하면서 아직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집요하게 이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숨기려고 애를 썼느냐 하면은 미국의 문재인의 아버지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그 기록을 이것을 포로의 명단은 분명히 다 있는데 이 명단을 가서 열람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그때 그 부분에 대한 명단만이 이게 접근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집요하게 벌써 미리 계획된 공작이었었던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아마 밝혀야 하고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두 여기가 정말 이제는 마지막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저의 목숨을 다 내놓고라도 이런 것들을 밝히는 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 저가 지금 금년에 37년생이니까 85세인데 일찍이 사관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오직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위해서 했던 사람이 만일의 경우 이 대한민국이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은 저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영주 변호사님께 제가 한번 농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고영주 변호사님의 장인 어른이 군에서도 유명한 최세인 장군이십니다. 근데 그 최세인 장군님이 그분에게 저희가 이제 그 혼도 많이 났어요. 뭐 때문에 혼났냐 하면은 일군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10km를 1시간 이내에 주파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 이제 그런 강한 이제 그 단련을 우리에게 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앉으면은 술을 권하는데 이 술잔을 다 못 받으면 그대로 그냥 너 가 하고서 보직 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반이 제 양반 술을 한 잔도 못 하시거든요. 그때 그런 양반이 술 한 잔도 못 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았느냐? 내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다른 측면에서 그분이 고영주 변호사를 정말 홀딱 반해가지고 귀한 따님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든 정말 참 축하드리고요. 이 책이 단순한 어떤 하나에 대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먼 훗날에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올바로 섰다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이 말이 길어집니다. 다음에 자꾸 부르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남북회담의 역사의 산증인이신 바로 이동복 전 의원님. 그 이동복 대변인 하면 옛날에 유명했죠. 70년대, 80년대. 이동복 선생님 좀 모시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마포 자유민주당 당사의 모임에는 참석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됩니다만은 자유민주당의 식구는 아닙니다. 제가 재작년에 좀 몸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그때 생각에 이제는 나이로 봐서 앞에 나서서 다닐 나이는 지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나서 관심 있는 그 영역에 관심 있는 일에 관심은 갖지만은 그러나 거기 나가서 제가 무슨 어떤 이 참 앞장을 서서 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고영주 대표께서 몇 차례 간곡하게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자유민주당의 당적을 갖는 것은 사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자유민주당을 성원하고 지지하는 한 사람의 노인으로 지금 이렇게 있어서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그 시간을 축낼 기회를 갖게 될 것을 저는 상상치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더 드릴 아까 권 장관님 말씀이나 우리 이석춘 장군 말씀이나 몇 분 말씀에 제가 보탤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이 자유민주당이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길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엉겨졌던 나라 일을 바로잡는 정상화의 길목에 있는 오아시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당이 지금 현역 정당으로서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또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유민주당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노력을 보태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글쎄 자유민주당이 과연 어떤 대접을 받는지 전 잘 지금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 우리 서운경 우리 씨가 이렇게 이 영상에서 바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 걸 보면은 용산에서 자유민주당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자유민주당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목에서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아시스로서 이 자유민주당이 해야 될 몫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완수하는 데까지 가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희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수고의 한 큰 보람이 되는 노작을 이렇게 내놔서 마음속으로부터 축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 권 장관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은 관계된 여러분들 우리 김박 회장을 비롯해서 이석복 장군 우리 이성우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이 노고가 결집이 돼 가지고 이런 아주 훌륭한 역사적 그런 이 작품을 내놓으셨다는 데 대해서 거듭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가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감상하는 이 어떤 이 노력의 결실에 만족할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까지 결국 우리 몫이니까 이걸 하는 대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자유민주당이 앞으로도 귀한 역할을 하도록 성원하고 뒷받침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함께 모아서 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오늘 이 노고에 대해서 취한 말씀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모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우리 연륜이 있으신 우리 어르신 또 대선배님을 좀 먼저 모시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중부 언론을 우리 그냥 재밌는 말로 중부 언론을 꽉 잡고 계신 중부 언론 18곳에 지금 칼럼을 쓰시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계시는 김용복 주필님 대전에서 공주 대표보러 그냥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김용복 주필님 좀 모시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43살인데 하물병 있는데 코에 물혹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우둔해. 그런데 제가 16년 동안 칼럼을 쓰는데 아주 악랄하게 썼습니다. 악랄하게 썼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도 의형제 맺고 여기 윤석열 씨도 저랑 의형제 맺었습니다. 작년 7월 6일 날. 또 박찬주도 의형제 맺고 제가 출판기념회를 7월 6일 날 했는데 저를 돕기 위해서 많이 왔어요. 아주 악랄하게 쓰니까 유명해지더라고. 그리고 이재명이를 오색 잡놈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실세로 있는 권아무개도 모사꾼이라고 씁니다. 제가 윤석열이 조심하라고, 한 번 배반 안 넣으면 또 배반한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제가요. 그랬더니 이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 내놓고 나서 지집에 왔어요. 저 좀 그만 좀 때려달라고, 장관 좀 내려놨으니까. 그게 박범계하고 의형제를 맺었어요. 박범계하고 김영복을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황무라가 와서 점심을 샀어. 제 입 막느라고. 제발 때리지 말아달라고. 근데 경우에 때려서 때려야죠. 이해찬이는 저랑 여러 번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신문사로 압력을 넣어서 김영복 주필 자르라고 했는데 다른 신문에 이해찬의 예민한 수업 때문에 그냥 삭조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남선 열차를 안 탄다고 써요. 왜냐면 가짜 5.18 유공자들이 오염될까 무서우니까 안 탄다고. 지금 칼럼스는 꼭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맛도 못한 형제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김대중 아들들 둘인데 본부인 아들하고 초부의 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썼는데 그게 17만 명이 넘게 클릭을 하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근데 악랄하게 쓰니까 대전 촌놈도 알아주더라고. 지가 고영주 이런 거룩한 분, 훌륭하신 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악랄하게 쓰니까 알게 되더라고. 악랄하게 쓰니까.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서 오래 있었는데 저한테 배운 애들이 김창석이 대법원 판사, 또 장동혁이가 전부 다 제 제자들입니다.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아주 보수 판사입니다. 할 얘기는 더 많은데 제가 그만할게요. 미안해요. 회장님, 계시죠? 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이시고 최근에 사단법인 북한 인권 만들어서 본격적 활약하고 계시는 김태훈 회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네, 김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오늘의 두 권의 아주 훌륭한 책에 대해서 앞에 많은 선배님 또 훌륭한 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좀 적지만은 동아일보, 문화일보, 하단 사설면에서 광고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위로를 느끼고 왔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책입니다. 이제 요약을 하면은 제가 이제 남는 거는 대한민국은 현재 김일성주의 세력과 대한민국의 전쟁이다. 아주 잘 표현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8월 13일 날 민노총이 본격적으로 노동자 대회를 열어가지고 북한 노동당, 조선직업총연맹과 연대사를 발표했어요.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배치 철거, 국가보안법 폐기, 평화협정 내놓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쟁입니다. 이거. 또 그저께는 또 김경수가 사면한다 그러니까 나 이명박이 끼어서 안 한다고. 이게 말입니다.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의 10,000배 이상의 부정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었느냐 이거죠. 겨우 징역 2년 살고 말이죠. 그저께 지난 4월달에 양향자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검수한박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지금 감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부패하고 반법률적이고 위헌적이고 이런 사람과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대한민국 세력과 김일성 세력의 싸움인데 당연히 대한민국이 이겨야죠. 우리 8.15 건국 대통령 또 부국강병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는 나라가 왜 망합니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요 조건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춰서
완벽하게 승리해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0.73% 이거 정말 기적이라고 할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이 두 권의 책에서 그 광고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북한 주민이 말이죠. 영양결핍이 걸려가지고 그 비율이 47.8%나 돼요. 그게 2019년 통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더 악화됐어요. 지금 반수 이상이 지금 완전히 영양결핍이에요. 지금 북한 주민이 외소증에 걸려가지고 DNA가 바뀌고 있다. 남한 평균 신장이 10cm 적어요. 완전히 이게 언제 동포냐 이거지. 까무잡잡하고 키는 요만하고 영양실조돼서 내려온 사람들 이게 뭐 치료해주다가 그냥 우리 보면 다 나가게 생겼어요. 이렇다 이거지. 이런 저는 그래서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2차 대전에 아우슈비츠, 캄보디아 인류의 3분의 1을 절망시킨 크메르루지아 킬링필드 그거에 이은 현대 천국이다 이거죠. 우리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인권입니다. 이제는 결국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희망이 보입니다. 중국 백지 시위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진핑 3연승원가 때 주춤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MZ세대 75%가 공짜 복지 싫다 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노총 저렇게 길길이 날뛰다가 지하철 노조 MZ세대가 탈퇴하니까 그냥 탈퇴가 돼버렸어요. 우리 젊은 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북한도 똑같습니다. 북한도 저희가 구설 사업을 해오는 거 보면은 러시아에서 힘에는 20대 와이파이 이거 휴대폰 딱 끊으면 와이파이만 통하면 더 작동을 잘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굶으면서도 남한의 정보에 굶주렸습니다. 우리는 내부 정보를 해서 북한 인권을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세력과 김일성 세력 싸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의의 불이다. 왜 그러냐? 엊그저께 15일 날 유엔 총회 2022년 12월 15일 날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이제는 표결도 안 합니다. 이제 표결도 안 해요. 컨센서스라고 그래요. 컨센서스. 아, 북한 주민은 그것도 가장 다 스트롱게스트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 유엔이 말이죠. 193개국 세계가 모두가 북한을 반인도 범죄, 최악의 범죄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2016년 3월 2일 재석 국회의원 234명 중에서 찬성 212명, 기권 24명, 반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통과된 법에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재단 발목을 잡고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이거 유엔에서도 토마스 웨 킨타나 특별보관 거듭거듭 유엔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양심에 반하는 집단입니다. 이거 불의의 집단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정의와 불이다. 이젠 북한인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박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또 고영주 대표님, 이석우 원장님, 또 장삼 저자님, 이거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저녁에 플러스에서 이젠 북한인권이다. 불이 링컨의 노예 해방과 같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9년 8월 10일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때 뭐냐? 한 번 뭉쳐 민국 수립, 다시 뭉쳐 실제 회복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북한 주민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너의 인권이다. 이거를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 이제 인권으로 정의의 군단이 되어가지고 저 불의의 사탄을 멸망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젠 북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면으로 내세워서 정의의 전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날 자유는 33번을 외쳤는데 인권 얘기가 없어요. 북한 인권 얘기해야 됩니다. 유엔 총회 이번에 갔을 때 저는 북한 인권 얘기인데 북한 인권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명서도 발표했어요.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인권만 얘기하셨더라고. 북한 인권입니다. 이거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란 히잡시 주춤합니다. 지금 정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노예 해방운동이고 인권운동이고 통일운동이다. 그것이 바로 헌법 4조 자유통일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 러시아 대사님, 네, 오늘 나오셨고 최근에 장진호 전투기념사업회 그 행사도 잘 하셨고, 또 이 우리나라 외교안보 문제에 정말 어떻게 보면 노익장이시기도 하시고 애국심이 아주 충만하신 이재춘 대사님 좀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 그 안성에 있는 하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북한 인권정보센터라는 데서 일하고 있으면서 몇 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오던 그 하나원 생들하고의 인터뷰를 통한 북한 인권 관련 조사 업무가 중단이 됐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도 아직 재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약간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져 가는 거 느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 연구원 포함해서 한 20여 명을 초청했어요. 이사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 갔다가 길이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다 보니까 이 테이블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 신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한겨레 신문, 또 하나는 중앙일보. 글쎄 저는 뭐 거기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그러나 감히 왜 조선일보도 없고 동아 이런 건 없지?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전 분야를 보면은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화환을 보냈네요. 축하. 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저 광고도 그동안에 뭐 광고비 올려달라고 그래서 한동안 끊었다가 며칠 전에 다시 했더라고요. 그 조선일보가 바뀐 건가요? 어떻게? 조선일보에서 원래 50만 원을 더 내라고 그랬다가 저희가 한 달 동안 안 냈더니 25만 원을 깎아줄 테니까. 예, 조선일보도 약간 배워놨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50만 원을 더 받으려고 내가 75만 원이 죽은 거죠. 조선일보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시대가 확실히 바뀌고 있는 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장삼 작가님이 이 책을 이렇게 내셨고, 우리 고영주 대표님이 또 감수도 하시고, 물론 이석우 총장님도 같이 하셨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이러한 시대가 왔다는 게 지금도 꿈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뭐 외교관들, 은퇴한 외교관들 이제 그룹별로 뭐 있습니다만은, 지난 5년 동안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고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이 정말 저는 기적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난 기분인데요. 그동안에 이 고영주 대표님의 자유민주당이 이제 신문 광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 정말 못된 짓 한 걸 하나하나 꼬집어 가면서 이 평범한 국민들이 이렇게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용어로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사실 그거 열광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걸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 안 한다 뿐이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 당이라는 것이 그 정체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기 지금 문재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또
그 정권의 실체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국민의힘 정체성은 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당의 정체성은 아직도 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질서에서 국정을 제대로 정상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보좌하고 나갈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자유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늘 느끼고 있고 그거를 저희들 많은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곧 하시겠죠? 네. 우리 약속했어요. 예. 저는 뭐 다른 문제는 잘 몰라도 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고 뜻을 갖춰오는 많은 전직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성명도 했고 데모도 하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이 여기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책을 다 읽어보지 못하고 이런 말씀하는 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뭐 그거 다른 거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 몇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평창에 가서 문재인이가 신영복이가 위대한 사상가고 존경한다고 그렇게 방방대고 했던 거. 또 우리 4.3 사건 가가지고는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려고 꿈꿨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5.18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깬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본하고에 또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하고는 삼부를 해가지고 또 말할 것도 이거 전부가 이게 이적행위고 정말 단죄를 받아야 되는 일인데 이제 선거 끝나고 정부가 들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잊혀지고 이제 이재명이 얘기만 자꾸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빨리 검찰이 손을 대가지고 여적죄든 이적죄든 이 단죄를 해야만 이 과거사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정리를 한 후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질서를 이제 펴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하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장삼 선생님이 쓰신 이 책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들의 이제 그 싸움이 이제 본격화할 수 있고 힘을 더 얻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노고를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여기 출판 사실 힘을 보태주신 우리 김박 회장님 이거 정말 늘 이렇게 말로만 고맙다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감사드리고 또 고용주 대표 우리 이석우 총장님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만 액수라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다 그 덕택에 자유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이 힘을 얻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